오상현 기자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 확보에 투자 수익까지 바이오 투자 열올리는 전통 제약사네요. 네, 녹십자 홀딩스는요, 10여 년 전부터 단순 투자 형태로 여러 바이오 벤처에 투자해 왔다. 오래전 사들인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케어랩스 보유 지분을 지난해 매각해 상당한 차익을 거뒀다. 작년에 녹십자 홀딩스가 각각 40억 원과 26억 원치 주식을 매입한 진캐스트와 메디베이트가 상장하면 또 다른 투자 성공 스토리를 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다양한 업체를 투자 바구니에 담은 건 휴온스 글로벌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새로 매입한 종목만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콜마, B&H, 아리바이오, 대봉 LS 등 9개에 달한다. 주로 바이오 업체지만 치킨 업체 교촌 F&B도 매수 리스트에 올릴 정도로 업종이 다양합니다. 김주환 기자입니다. 네이버 임원에 3,111억 원 스톡 옵션을 지급했네요. 네이버가 주기로 한 스톡 옵션은 총 80만 6천 주로 3년 뒤 행사할 수 있다. 전날 종가 38만 6천 원 기준으로 3,111억 원에 달한다. 한 대표가 4만 주, 최인영 최고 운영 책임자가 2만 주를 받는다. 각각 154억 원, 77억 원 규모다. 나머지 임원 118명은 74만 6천 주를 나눠 갖는다. 직원 3,253명에게는 2, 3년 뒤 행사할 수 있는 스톡 옵션 111만 주를 지급한다. 624억 원어치 직원 1인당 평균 1억 원이 조금 넘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화끈하네요. 이승우 기자네요. 매각이나 철수냐 스마트폰 고민 커지는 LG네요. 발표 초기에는 매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죠. 하지만 2개월 넘게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으면서 업계에선 이해관계가 맞는 구매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베트남의 빈그룹과 페이스북, 구글, 폭스바겐 등이 매각 대상자로 거론됐다. 빈그룹의 경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북미 영업 조직만 따로 인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들도 통매각보다는 일부 조직이나 지식재산권 IP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적자 계속된 LG전자 스마트폰 보시면 8,412억 원이나 적자를 1년에 1조씩 적자 보는 회사, 부서죠.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요, LG전자 13%밖에 안 됩니다. 박종필 기자네요. 동원 시스템스 2차 전지용 캔 제조사 인수했습니다. 동원그룹의 포장재 제조업 계열사인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용 캔 제조업체 MKC의 지분 100%를 156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24일 체결했습니다. 동원 시스템즈는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아산 사업장에 2차 전지용 알루미늄 양극반 생산 라인을 증설한 바 있고요. 이번 인수로 2차 전지용 캔 사업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생산 라인업을 모두 구축하게 됐죠. 안재관 기자네요. 금호석가 경영권 분쟁 뜯어볼수록 물음표가 단다고 하네요. 방어에 나선 박 회장은 지금의 MB 라텍스 특수를 만들어낸 인물인데요. 캐시카우가 된 MB 라텍스 설비를 2017년 들여왔다. 타이어 소재에서 라텍스 장갑 소재로 사업을 재편했다. 신의 한 수였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된 라텍스 장갑이 대박을 쳤다. 실력이 아니라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최선의 선택이 됐다. 지난 10년간 회사에서 근무한 박상무도 이런 사정을 잘 안다. 금요석유화학 경영권 분쟁은 26일 주주총회에서 일단락될 전망이다. 캐스팅 보트를 진 2대 주주 국민연금 8.25%가 박 회장 편을 들어줬다. 박상무의 극적 반전은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선한결 기자네요. 브라질발 물류난에 식량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 기업인 덴마크 AP 몰로 머스크는 물동 수요가 급증해 일대에서 컨테이너선을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며 기존에 쓰지 않을 고장나거나 오래된 선박까지 수리에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최대 커피 창고 기업인 디나모 관계자는 상품이 선적되기까지 예년보다 최소 15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더 걸리네요.
조재길 기자네요. 파월 과도한 인플레와도 대처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장률을 볼게요. 2021년에 6.5%에서 내년 2022년에 3.3%, 그리고 내후년에 2.2%까지 갈 예정이고요. 실업률은 올해 4.5%에서 내후년에 3.5%까지 안정될 예정이고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2% 초반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영 기자네요. 차명 주식 허위 자료 이호진 전 태양그룹 회장 벌금 3억 원 받았네요. 법원이 보인 순위의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인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약식 기소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벌금 3억 원과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이 전 회장은 2016년에서 18년 공정위에 재정 제출을 제출할 때 태광산업, 대한화섬 두 개사의 본인 주식을 다른 사람 소유인 것처럼 속여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공정위는 지난 1월 2004년부터 15년간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의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제출할 때 실제 소유주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주주로 허위 기재했다며 이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전 기간도 위법에 해당되지만 현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6년 이후부터만 법 위반 대상 행위로 봤고요. 이는 기업 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 지침이 제정, 시행된 뒤 공정위가 최초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동우 기자네요. 카카오도 고전하더라. 연간 3조 원 대리운전 승자는. 네, 대리운전 많이 타보셨나요? 아니면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국내 주요 대리기사 서비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티가요 있고, 타다, 전화콜, 자, 이게 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국내 대리시장 시장 규모가 2조 7천억 원 정도 되고요. 자, 업체가 3천 개나 됩니다. 운전자가 한 16만 명 되고요. 수수료는 카카오티 20%, 타다 15%, 라지 20%. 카카오티 보험료는 무료, 타다 콜당 1,000원, 엘사, 로지, 출근비 명목 월 14만 원 수준. 요금 체계는요, 카카오티는 프리미엄, 스탠다드, 이코노미를 상이하고요. 타다는요, 수요에 따른 탄력 요금을 주고요. 라지는 고객 제시 가격을 사용하고 있네요. 김민우 기자입니다. 국제선 화물 노선 점유율이 이렇게 되네요.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합치면요, 이게 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어요. 독점이죠. 하지만 일간에서는 요거는 다른 내용인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자, 공정위는 한 개 사업자가요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이미 화물의 경우 50%를 넘어 대다수의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보통 항공 운송 서비스의 특성상 발착지를 기준으로 OND, Point of Origin, Point of Destination 어프로치로 각각의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데요. 같은 미주 노선이라도 인천 LA 노선과 인천 뉴욕 노선을 별개의 시장으로 보고 점유율을 따지는 식인데요. 하지만 화물의 경우 여객기의 화물칸을 통해 운송, 벨리카고 되기도 하고 화물 전용을 통해 운송되기도 하죠. 전용 화물기는 특정 노선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화물기가 여러 도시를 경유합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항공 화물 운송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따질 때 발착지를 기준으로 하는 노선별 점유율과 경유 노선, 도착지 기준, 육로 배송의 대체 가능성 등을 부차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기업 결합 심사가 통과하더라도 여객 노선과 달리 화물 노선은 사실상 국토교통부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객 노선의 경우 국토부가 운수권 재조정 등을 통해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지만 전용 화물기는 사실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만 운영 중이라 운수권 조정도 어렵다고 합니다. 공정위의 합병을 승낙받을 수 있을까요? 김건우 기자입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프리미엄 K 젖병 홍콩 사모펀드에 팔렸다고 합니다. 매매가 1,000억 원이죠. 뿌디엘라, 에센루, 두두스토리는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 90%에 달하고요. 이 가운데 30% 정도가 자사몰인 뿌띠 엘린 스토어와 위틀 스토어에서 발행하고 있어요. 위더스 파트너스는 유아용품 업계에서 온라인 구매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이들 기업의 향후 실적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3개사는 지난해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해외 실적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베트남의 영유아 식품 시장 규모는 2019년 6,560만 달러에서 2024년 8,360만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임찬영 기자네요. 리셀 시장에 뛰어든 롯데의 도전, 중고거래 판도 바꿀까? 자, 이 때문인지 중고거래 시장 20조가 넘을 만큼 급증하는 와중에도 기존 유통업체들은 중고거래 시장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쿠팡이나 11번가가 자체 홈페이지에서 중고 항목으로 중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중고 거래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쿠팡은 환불된 제품 중 상태가 좋은 제품을 검수해 쿠팡이 직접 중고로 판매하는 방식이고 11번가는 중고 제품 전문 판매자들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인 중고 거래가 소비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에 중고나라 인수가 확정된다면 롯데는 유통업계에서 중고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만약 선두주자인 롯데쇼핑이 중고거래 시장의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다른 유통업체들도 하나둘 중고거래 시장에 뛰어들며 중고거래 시장의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인수합병 소식을 한번 클릭해서 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밖에 없었네요. 인수합병이요. 양성희 기자입니다. 금융지주 주총 D 플러스 D-1 배당 갈증 풀릴까? 자, 어디에 개정 안건인지 개정 안건에는 3월, 6월, 9월 말 주주에게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7월 1일 주주에게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면 신한금융은 앞으로 연 최대 4회 배당이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연 최대 2회였다. 다만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가 오는 6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9월부터 배당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리금융지주는 오늘 26일 주총을 열어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을 처리한다. 배당 여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면 배당 가능 이익이 4조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 금융지주사들이 배당을 늘리고 있네요. 김지상 기자입니다. ISS 반대에 부딪힌 신한우리금융 가상표 대결 해보니 자, 이때 포교를 놓고 우리금융 최대 주주인 애금보험공사 17.25%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홍역을 치러야 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성백 예보 사장을 향해 투자자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예보가 손 회장에 대한 책임을 면해줬다며 창선표를 던진 예보를 몰아세웠죠. 만약 예보가 반대편에 설 경우 우리금융의 이사 선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금융은 그러나 예보가 주주들의 자유경영을 보장한 만큼 이사 선임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S는 KB금융, 하나금융 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고요. KB금융은 선호석호, 스튜어트 솔로몬, 최명희 청구한 김경호 사회이사 연임을 추천했어요. 임상현 기자입니다. 한중 기술 격차 사라진 이유. 네이버에서도 인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업들은 첨단 기술을 전공한 인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호소한다. 한성수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1월 정세균 총리를 찾아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알리바바 한 곳의 데이터 전문가 규모가 우리나라 전체와 비교해도 차이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며 어떻게 인력을 빠르게 육성할지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인경 기자네요.
강희태 롯데 부회장 이커머스 사업 승부수 띄워 유통 명가 핵모에 나서네요. 롯데쇼핑은요, 이날 오후 국내 1위 온라인 중고거래 업체인 중고거래 인수도 공식화했다. 유진자산운용과 공동으로 중고나라 지분 95%를 인수하는 계약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식이다. 전체 거래 금액 1,150억 원 중 롯데쇼핑이 약 300억 원을 투자한다. 중고거래 시장에 발을 들여놓는 것은 강 회장의 승부수다. 특히 가전, 디지털 시장을 겨냥해 롯데하이마트가 새 사업 목적의 중고제품 도소매 및 중개서비스업 등을 포함시키면 롯데만의 이커머스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가에서는 롯데가 쿠팡과 쓱닷컴 등 경쟁사들을 의식해 과감한 이커머스 사업 전략을 세우고 이행 중인 것으로 해석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의 최대 강점인 오프라인 플랫폼과 유통 물류 역량을 결합하면 중고나라 인수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에리 기자입니다. KST 모빌리티 마카롱의 반격, 카카오 독주 맞겠다고 합니다. KS 모빌리티는 2019년 9월에 출시됐고요. 중형 택시 운영 대수 12,000대. 특징은 예약 서비스, 전기차 택시 도입 등이 있어요. 자, 예약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택시를 부를 때 예약이 가능하고요. 예약 콜 비중이 20%에 달합니다. 예약 고객들은 충성도가 높고요. 기차들도 예측 가능하게 수입이 발생하면 길거리 영업을 안 해도 되는 윈윈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차로 사업을 하는데요. 지난달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비스, LG 에너지솔루션과 전기 배터리 업무 협약 MOU를 맺었고요. KST 모빌리티는 배터리 소유권을 리스 운영사에 매각하는 식으로 배터리 값이 없는 전기차를 구매하고 전기 택시 운행을 통해 수집되는 주행 배터리 데이터 등을 기업들에 제공한다. 이 대표는 전기차 전용 앱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KST는 현재 250대의 전기차 택시 규모를 더욱 늘릴 계획이고요. 자, 올해는 가맹 택시 2만 대를 목표로 삼고요. 전국 택시 25만 대의 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합종 영향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카카오 독주를 누가 막느냐가 관건이라면서 전국 택시 25만 대 중 카카오가 아우르지 못하는 나머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전국구로 가맹 택시를 확장할 것이라고 이 대표는 말했네요. 백종민 기자입니다. 옐런 공정한 증세로 경제 생산성 경제 높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앨런 장관은요,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등 증세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부각했고요. 앨런 장관은 사람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세금 구조의 변경이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그는 또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경쟁력과 생산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을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죠. 그가 증세에 있어 공정성을 거론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혜택을 본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되고요. 다만 옐런 장관은 증세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시행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는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이선혜 기자인데요. SK 전기차 충전 상장사 S트래픽 인수 나섰습니다. 처음 인수 주최자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S트래픽 인수를 위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에 위치한 S트래픽을 직접 방문해 실사 작업을 벌였고요. 이후 내부적으로 인수 잠정 결정을 내렸고 최종 절차만 앞두고 있었죠. 당시 인수 규모는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고요. 그러나 LG 에너지솔루션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소송이 찬물을 끼얹었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기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3조 원 이상을 요구하면서 인수자금 확보에 비상등이 커져 주금 납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후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 SK에 직접 투자 집행을 요청했고요. 실사 결과를 넓혀받은 SK는 현재 내부적으로 인수를 위한 막판 회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IB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S트래픽 인수 의지가 강해 NDA를 체결하고 NDA 비밀 유지 협약이죠. 계약서 날인까지 이르렀지만 LG 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소송에 따른 합의금 문제로 주금 납입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서 이후 SK이노베이션이 지주사 SK에 직접 투자 집행을 요청했고
현재 SK의 최종 인수 결정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장에서는 인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기뜸했습니다. SK가 이 그룹을 인수하려고 하는 건요,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전략과 부합한다는 점도 이번 인수 추진의 배경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크고 작은 인수 합병 등을 적극 주문하면서 ESG 경영을 위한 계열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인프라 투자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수소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1위 수소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도 세웠죠.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인 액화수소 3만 톤을 공급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건설하는 것과 별도로 2025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100곳을 만들어 연간 8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S트래픽이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설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수에 성공하면 SK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SK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S트래픽은 협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네요. 설진훈 기자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코인. 자, NFT는요, 디지털 사진이나 그래픽,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의 소유권을 보증하는 일종의 가상 인증서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 등본이라고 보면 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콘텐츠의 별도의 고유한 인식값을 보유해 콘텐츠당 단 하나의 NFT만 존재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나홀로 소유할 수 있던 개념 때문에 최근 새로운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는 대체 불가능한 실물 예술품,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저작물의 고유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작품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작이나 복제 위협에 시달리는 미술품 시장에서 특히 곽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지성 기자네요.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의 전격 지원금, 복톡스 분쟁 합의금 사실상 일부 부담을 했네요. 네, 보톡스 합의 보상 흐름도 볼게요. 대웅제약이요. 미국의 에볼루스, 미국 나보탑 판매 유통사예요. 2,550만 달러 지원금, 판매 지원금 지급하고요.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게 3,500만 달러 합의금, 판매 로열티를 지급합니다. 에볼루스 지분 구조는요. 1대 주주는 알페온, 2대 주주 메디톡스, 3대 주주 대웅제약, 그리고 기태 주주가 있네요. 지난달 에볼루스는 메디톡스 에브비 측에 2년에 걸쳐 합의금 총 3,500만 달러 396억 원과 미국 내 나보타 판매분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데 전격 합의한 뒤 쌍방 모두 소송을 철회했다. 업계 관계자는 함께 사업을 하는 내용제약 입장에서 막대한 합의금을 내야 하는 에볼루스를 어느 정도 달래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지원금 규모와 타이밍 등을 볼 때 대웅제약이 합의금 일부를 분담해주는 구조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대웅제약은 이번 지원금 지급이 에볼루스를 통한 나보타의 글로벌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ITC 소송 합의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합의금 지불로 자금력이 부족해진 에볼루스의 영업 마케팅 비용을 보조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는 경영상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에볼루스의 영업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판매 지원금 성격에 가깝다며 최근 진행된 에볼루스와 에브비, 메디톡스 간 3자 합의에 대한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며 향후 이번 지원으로 인한 글로벌 톡신 판매 촉진으로 나보타의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죠. 대웅제약 측은 에볼루스가 에브비, 메디톡스와 합의에 대해 사전에 협의 연배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할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전환 기준가 13달러였던 전환사채를 현주가 16달러대인 보통주로 전환하면서 약 120억 규모의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며 추후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차익도 기대돼 이번에 지급한 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오대석 기자네요. 남들은 억대 연봉이라는데 밤새운 개발자 한숨만 내쉬고 있네요. 자, 토스 개발사고요.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개발자 연봉이요. 개발자 누적 연봉 중위값이죠. 국내 기업. 아마존이 9,100만 원, 구글 코리아 8,400만 원, 트리플 8,250만 원,
SAP 셋 8,070만원, NX3 게임즈 8천만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7,800만원, SK텔레콤 7,635만원, 코스콤 7,300만원, 한국 오라클 7,200만원이 연봉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고요. 자, 이 애널리스트는 30여 개국 직구별 연봉 중위값의 최상위 100개사를 뽑아보면 개발자 직군의 연봉 편차가 가장 컸다고 합니다. 네,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다는 거죠, 개발자는. 이용일 기자입니다. 중국 회사 믿다간 일본 라인 부랴부랴 데이터 센터 이전했다고 합니다. 자, 라인이라는 이제 일본의 카카오 같은 메신지 서비스를 네이버가 개발했죠. 실제로 일본에서 대형 IT 업체들이 해외 개발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지만 해당 국가가 중국인 것이 문제점으로 작용했어요. 중국 국가정보법에서는 기업이 정부의 정보 수집에 협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일본 여론의 걱정이었고요. 23일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 사장이 도쿄에서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미흡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까지 열고 조기 수습에 나선 이유입니다. 라인은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가 8,600만 명에 달하네요. 김재관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 머스크 지금부터 구매 가능!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하는 방법도 테슬라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데요. 테슬라 차량은 현재 세전 37,990달러에서 142,990달러 사이로 판매됩니다. 머스크는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계속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계획이며 다른 법정 화폐 피엣 커런시로 환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테슬라의 모델 S를 차량을 구매할 때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선택하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전기차 전문 매체 더킬로와츠는 전했다. 결제 수단 선택 후 QR코드를 통해 30분 안에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결제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벤처 업계 주름 잡는 서관 항매. 요거는 안전에 전해도 될 것 같고요. 알파군의 경제 뉴스 오늘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